자, 이번 시간은 2D 드래프팅 도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합니다. 자, 홈페이지 접속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www.edu-katia.com이 되고요. 드래프팅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자, 하단 네 번째 페이지로 클릭합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자, 아이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파일 클릭해서 3차원 형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자, 해서 3차원 결과물 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3D 결과물 오픈이 됐고요. 자, 도면 한번 확인토록 합니다. 드래프트 PDF. 자, 해당 도면을 자, 내리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이 도면에서는 해당 결과물의 형상을 규정짓는 커브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의 커브를 만드는 자, 포인트 데이터들의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커브 1번, 가이드 커브 2번, 그리고 섹션 단면의 커브인데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mm에 위치하는 평면의 자, 섹션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커브 1번 이렇게 지나가는 상부 커브가 가이드 커브 1번이고요. 그리고 가이드 커브 2번은 탑뷰 입장에서 보는 이 커브입니다. 자, 이 커브에 해당하는 자, 가이드 커브 2번. 그리고 섹션 커브라고 하는 자, 여기 오른쪽에서 바라본 자, 요 커브의 포인트 정보의 값에 자, 테이블 자,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워크벤치 이동합니다. 저는 컨트롤 3번으로 단축키 등록했고요. 자, 프론트 뷰 정면도 먼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 이 뷰를 정면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YZ 평면입니다. YZ 평면. 자, YZ 평면. 자, 정면도 내려지는데요. 자, 내려진 뷰와 시트의 크기가 자, 맞지가 않죠. 지금 현재 용지 크기는 A2 용지로 341 정도 크기가 전체 크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한 7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시트 1을 선택해서 Alt 엔터 들어가면 자, 가로 크기가 한 700. 자, 여기는 600 정도고요. 2배 정도보다도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A1은 800 정도 되는데, 자, A2 정도를 일단 뷰를 내려보고, 자, 용지가 작다면 또 한 사이즈 업 되는, 자,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 A1 해야 되겠습니다. 시트 1에 시트 A1 시트 사이즈로, 자,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면도 뷰에 자, 개별 속성이 보시게 됩니다. 숨은 선의 언선이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라인을 선택하고 Alt 엔터 눌러서 히든 라인이라는 언선 처리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점선 형태의 숨은 선이 표현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도의 자, 원점 오리진 포인트 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오리진 포인트 만든 파일을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디테일 시트로 오리진 포인트 만든 파일로 가서 자, 디테일 시트를 복사, 그리고 현재 드로잉 시트에 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참조 파일은 자, 닫아주시고, 자, 정면도 가서 instantiate 2D component로 오리진, 자, 디테일 시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원점 이렇게 가져와서 자, 됐고요. 자, 다음은 평면도, 정면도의 위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합니다. 시트에서 위치를 정하려면 A1 시트에 시트 프레임 라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 에디트의 시트 백그라운드로 가서 프레임 앤 타이틀 블락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해주시면 기본적인 샘플이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타이틀 블락 표제라는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워킹 뷰, 프론트 뷰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뷰를 보시게 되는데 이 아래쪽 선이 4번, 그리고 이 끝선은 H. 자, N이네요. N. 자, N. 자, 밑에 N 맞추고 요 끝선이 4번. 자, 이렇게 되면 정면도 위치는 자, 일단락됐고요. 자, 이제 평면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젝션 뷰로 투영하는 뷰로 평면도 내려지면 자, 정면도가 수문선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도도 자, 언선 처리가 된 뷰가 내려지게 될 거고요. 자, 우측면도도 자, 내려보시게 되면 우측면도도 수문선 처리가 자, 된 뷰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뷰에 대해서는 자, Alt Enter 멀티 선택한 후 Alt Enter 눌러서 히든 라인 자를 표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우측면도 부분에서 자, 탑뷰와 우측면도는 필렛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필렛 자, 선이 보이던 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탑뷰는 7번에 자, 센터선을 7번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는 자, 중심선을 쭉 올라가 봤을 때 EF 구분선 EF 구분선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이소메트릭 뷰. 자, 아이소메트릭 뷰 들어갑니다. 자, 제품의 설명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회전을 해서 결과물 3D 형상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뷰 입장으로 각도로 맞추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뷰는 실측으로 1대1 스케일로 내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3:4, 0.75 정도로 내리면서 또 3D 칼라를 받아오면서 라스터의 이미지로 쉐이딩 위드 엣지와 하이 퀄리티 DPI 값을 맞춥니다. 자, 다음은 우측면도를 억지로의 보조 뷰로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뷰를 자, 표현하는 겁니다. 각도는 자, 대충 어림잡아 정할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일단 먼저 커런트를 정해 주시고
한 45도 각도로 바라보는 걸로 보조 뷰인 억질러리 뷰를 자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각도 정도로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요 부분만 자 이렇게 또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커런트를 정해 주시고 자 요 부분을 클리핑 할 겁니다. 동그랗게 프로파일을 자르기 위해서 세 번째 자 쪽으로 가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클리핑 하는 걸로 자 뷰를 내립니다. 자 프로파일을 조금 위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쪽이 아니라 자, 클리핑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변경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언클립 다시 클립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서 자, 다시 클리핑 뷰 세 번째 걸로 센터점 위치를 한 요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뷰를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콜아웃 라인의 속성이 화살표 하나만 보여지는데요. 두 개 다 보여지도록 그리고 화살표 크기도 5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두 개로 표현되고 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폰트에서 지금의 3.5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뷰에 대해서 색상을 3차원 색상을 받아오면서 라스트 이미지로 변경했는 거 확인되겠죠. 하이 퀄리티 DPI 값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축은 숨겨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측 면도의 작업 축도 숨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션 뷰 갑니다. 섹션 뷰 먼저 섹션 컷 BB부터 자 여기 100mm 떨어진 위치입니다. 정면도를 원점 기준에서 디멘전 100mm 떨어진 자, 컨스트럭션 프로파일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100mm 떨어진 위치에 섹션 컷 BB 자, 프로파일 들어가는데요. 자, 섹셔닝의 세 번째 아이콘이 섹션 컷이죠. 자, 요 점을 잘라줍니다. 자, 디멘전 먼저 정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디멘전 더블 클릭해서 2D 드라이브 지오메트리를 100으로 자, 맞추고 다시 콜아웃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리플레이스로 자, 이 포인트 부분을 지나가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생성을 자, 프로파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0mm 되는 위치를 자, 콜아웃 라인을 잘랐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 라인은 선택해서 하이드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아웃 라인은 카피 오브젝트 포맷으로 억질러리 뷰와 자 선택해 주시면 자 억질러리 뷰를 콜아웃 라인 같이 선택해서 자 여기에 요 티크니스 랭스 값이요 0.001로 되어 있네요. 자 3mm 정도로 표현을 자 해보겠습니다. 5mm 정도로 표현해 볼까요?
자, 오케이. 자, 됐고요. 섹션 BB는 자, 이 해칭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 그대로 해칭선으로 표현하면서 45도로 피치를 2로 간격을 좁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5도로 피치를 2로 자, 그런 다음에 뷰의 위치를 인디펜던트리 하게 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옮깁니다. 정면도와 평면도 사이에 자, 위치를 하는데요. 위쪽 부분의 선이 5번, 6번, 9번 위에 위치하도록 5번과 6번 구분선. 자, 그리고 중심 요 오른쪽 끝이 자, 이점 적당히 위치하도록 됐고요. 자, 섹션 끝 AA는 자, 위치가 어딘지 보시게 되면 BB보다 조금 앞쪽입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라운드 작업 들어가는 자, 서피스 부분 아래쪽 자, 이 부분이 섹션 AA 뷰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B 단면 조금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할까요? 좀 아래쪽으로 해서 자, 이거는 AA 단면은 BB 단면과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안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자, 좀 삐뚤게 라인을 잡았습니다. BB 섹션 단면은 조금 더 자, 멀리 띄우기로 하고 섹션 AA 역시 단면 내리고 자, 요 뷰는 인디펜던트리 레퍼런스 뷰로 잡아서 자, 상단에 있는 섹션 B와 자, 전개를 해서 맞췄습니다. 자, 요 위에 엣지를 B의 단면과 정렬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Align View Using Element로 요 선을 BB 단면에 자,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BB 콜라웃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좀 더 길게 한번 빼겠습니다. 좀 더 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CC라고 되어 있는 요 단면 섹션이 자,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자, 요 CC는 카피 오브젝트 포맷으로 자, 이렇게 복사를 좀 해주시고 화살표 길이를 자, 좀 줄여주는 작업 해볼까요? B, C, A를 Alt Enter 눌러서 20으로 되어 있는 요 길이를 15로 apply 진행해보면 자, 좀 적당히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CC 콜라웃 라인이고 자, 여기가 BB, 여는 AA입니다. 자, 그 라벨을 변경하는 거는 내렸는 뷰 입장에서 가셔가지고 Alt Enter로 요 아이디를 자, C로 바꿔주시면 자, 그리고 여기가 내렸는 뷰 입장에서 아이디가 A 자, 여기는 B 예, 맞고 자, 이렇게 자,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축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축 정면도에는 YZ 평면 그리고 우측면도에는 ZX 작업축 평면 그리고 평면도는 XY 바닥에서 본 XY 위에서 본 평면 등에 자, 요 작업축 생성 자도 한번 가져보는데 이미 만들어진 디테일 시트가 자 있다면 그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16번 예제의 파일에 자, 작업 평면 디테일 시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디테일 시트를 복사를 해서 현재 보면 작업 파트 넘버에다가 붙여 넣고요.
참조로 자 불러왔던 도면은 또 닫아줍니다. 자 여기 지금 YZ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작업축을 이제 정면도부터 가져오겠습니다. YZ 되어 있으니까 2D 컴포넌트를 자, 가져오는 걸로 YZ 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ZX는 어떻게 자 만드는 거냐면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YZ를 자 시트를 복사해서 드로잉에 다시 붙여 넣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부터 컴포넌트 이름부터 YZ를 ZX로 변경토록 합니다. Alt Enter 눌러서 ZX Axis 자, ZX Axis로 하고요. 자, 요 원본 자체를 축을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자,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Z는 자, 여기 위치하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바꾸면서 다시 컨트롤 키로 멀티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적당히 이동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Y 텍스트는 더블 클릭해서 X로 변경만 해주시면 자, 작업축 생성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이트 뷰를 디파인을 하시고 이 라이트 뷰에 자, 작업축을 ZX 자, instantiate 2D component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축 가져오는 거, 생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디테일 시트 파일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탑뷰 입장에서는 XY 평면을 자, 위에서 본 작업축입니다. 자, 디테일 시트를 다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여기에 디테일 시트의 컴포넌트 이름을 XY axis라고 자, 이름을 변경한 후에 자, 여기에 축은 이렇게 자, 바뀌어지고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아래로 이렇게 위치한 Shift 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의 객체를 자, Shift 키 눌러서 적당히 자, 위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Y축이 되겠습니다. 자, X 방향, Y 방향. 자, 이렇게 축 표시. 자, 그러면 탑뷰로 가셔가지고 탑뷰 입장에서 instantiate 2D component로 작업축을 또 가지고 와 봅니다. 됐죠? 자, 이제 디멘전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고자 합니다. 정면도부터 한번 치수기 진행해 보는데요. 자, 정면도 define 해서 디멘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높이 10, 20,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10mm, 여기서 원점까지가 이제 20mm. 다음은 200mm는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200mm. 341mm는 자, 여기
상단의 커브가 자 보여지는 상태로 해서 끝점을 잡아내야 돼. 이거를 직접 그릴 게 아니라 자 이걸 직접 그릴 게 아니라 이걸 그려져 있는 3차원상에서 커브를 가져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D로 이동을 해서 와이어 프레임에 가이드 커브 1번이라고 쇼하니까 자, 이렇게 커브가 상단에 있는 커브가 나타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도면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아이콘 자, 보이실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 진행해 주시면 자, 보이는 특정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요 뷰 정면도에 대해서 속성의 개별 속성으로 3D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자, can be hidden이 아닌 always visible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자, 오케이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3차원상의 커브가 도면상에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커브를 우리는 가늘게 표현하면서 또 1점 세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요선이 이제 표현이 됐죠. 자, 요선을 우리는 커브, 가이드 커브 1번이라는 자, 리더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이드 커브 01, 가이드 커브 01이라고 자, 입력을 했고요. 자, 요거는 개별 속성으로 텍스트의 스페이싱을 25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 커브 1번의 요 끝에 디멘전을 입력하는 걸로 자, 요 점에서 요 끝점 341이 되겠습니다. 341. 자, 다음은 10mm. 자,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10mm. 자, 치수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R 치수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는 20mm. 자, 필렛 표현이 정면도는 자, 없는 걸로 들어가야 요선이 안 보이게 되겠네요. 그죠? 자, 개별 속성 부분에서 필렛 표현은 자, 껐습니다. 자, 그리고 디멘전에 자, 여기 R값 15가 되고요. 자, 여기도 15로 양쪽 끝이 15가 되고 이 부분이 바닥하고는 20mm 떨어져 있다. 자, 15, 양쪽 끝 15의 치수는 리더 디멘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점을 자, 저 끝까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til이 아니라 not til로 자, 표현을 하면 자, 센터점까지는 안 가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정면도는 이제 모두 디멘전이 표현된 것 같고요. 자, 평면도 입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6이라는 치수 하나 빠졌네요. 그죠? 바닥에서 상부 여기까지가 26. 자, 그러면 디멘전 치수가 기입이 됐습니다. 자, 섹션 단면 있는 거, 자, BB 쪽 거 먼저 한번 치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들어가서 제품의 두께가 2mm 됩니다. 익스텐션 다시 익스텐션 4번 자 이렇게 지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이 부분에 R값 10R 그다음에 여기 두께는 0.5로 자, 0.5로 작업이 진행되고요.
자, 두 치수는 리더 디멘전 형태로 뺄 겁니다. R10과 0.5는 디멘전 타입이 리더 디멘전 형태로. 자, 또, 자, 이 부분은 소수점, 자, 없애는 걸로 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디멘전 섹션, 자, BB, 자, 섹션 BB 부분에 텍스트 들어갑니다. 텍스트, 섹션 컷, E-B. 자, 개별 속성 스페이싱 25 됐죠? 자, 요거는 복사해서 오른쪽 뷰에 붙인 다음, 자, 섹션 컷, CC, AA죠, AA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복사해서 억질러리 뷰는 섹션 컷, 자, 여기는 억질러리 뷰, 억질러리 뷰 CC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억질러리 뷰 C-C. 자, 탑뷰로, 자, 이동을 합니다. 탑뷰로 가서, 자, 이 탑뷰 입장에서 커브가, 자, 지금 이 커브 두 개가 보여져야 되는데요. 가이드 커브 2번. 자, 그러면 정면도에 보인 이 작업이 진행된 이 뷰를 모두 이제 완성된 걸로, 자, 뷰를 락 뷰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락 뷰로 처리를 한 후에 탑 뷰에 또 뷰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 락 뷰. 정면도뿐만 아니라 지금 섹션 BB와 AA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락뷰. 자, 그리고 억질러리 뷰도 자 업데이트 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락뷰로 업데이트를 락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탑뷰 입장 내용이 별로 없는 뷰로 여기 우측 면도를 먼저 락 시켜버리겠습니다. 작업 후에 자, 아이소메트릭 뷰도 자 작업이 끝났고요. 자, 우측 면도 뷰를 먼저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R10과 섹션 컷 작업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리더 디멘전 형태로 R10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자, 요 섹션 커브를 자, 3차원 파일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이드 커브 1번은 숨기시고 섹션 커브라는 것을 쇼한 상태입니다. 섹션 커브. 자, 이 섹션 커브 한쪽만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이 섹션 커브 한쪽만 보여지는 것을 한번 도면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뷰를 업데이트 먼저 진행하시고 락뷰 그러는 건 업데이트가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Alt Enter 눌러서 자, 여기 우측 면도 쪽에 3D 와이어프레임을 항상 보이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자, 서식 복사 진행을 한 후에 역시 대칭을 하겠습니다. 미러 대칭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커브가 자,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커브를 우리는 리더
자, 텍스트 리더로 섹션 커브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 커브. 자,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고요. 자, 섹션 커브 서식 복사해서 자, 여기 가이드 커브 1번 쪽하고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섹션 커브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도 원점 오리진 포인트 자, 삽입 들어갑니다. instantiate 2D 컴포넌트로 오리진 자, 이렇게 삽입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죠. 우측 뷰 락 작업으로 락 시켜줍니다. 자, 이제 섹션 나머지 뷰 생성 작업은 탑뷰가 남았는데요. 자, 이제 탑뷰 디파인 처리해 주시고 우측 뷰는 이제 마지막으로 락뷰 다 됐고요. 탑뷰만 지금 락뷰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instantiate 2D 컴포넌트로 origin 포인트 먼저 작업해 주시고요. 자, 이제 3D로 넘어가서 섹션 BB 바디는 숨기시고요. 가이드 커브 2번의 커브를 이제 보이도록 해서 도면에서 자,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 자, 요 뷰 프레임 라인에서 Alt Enter 3D 와이어 프레임을 항상 보이도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자, 만들어졌는데요. 페인터 아이콘으로 복사를 서식 복사 진행하시고 자, 요 커브를 자, 대칭으로 하나 더 상부에 만들어 줍니다. 요게 가이드 커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위드 리더로 가이드 커브 2번 자, 서식 복사로 가이드 커브 1번과 복사를 자, 진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디멘전 치수 입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 들어가서 자, 요 커브가 R40의 리더 디멘전 형태로 진행해 주시고 안쪽에 홀 지름으로 다이아미터 센터 역시 리더 디멘전 형태로 자, 그 다음 앞쪽에 자, 홀 리더 디멘전 형태로 12가 되겠고요. 자, 이제 원점에서 자, 여기 축까지가 50입니다. 다음은 자, 원점에서 자, 여기 수평대기의 방향을 맞춰 주시게 되면 70으로 정확하게 딱 맞춰집니다. 다음은 센터까지 자, 원점에서 자, 요 다음 홀에 자, 지금 여기 홀 포인트 테이블이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원점에서 자, 요 축까지 100mm, 다음은 130 되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앵커를 3으로 잡아주시면, 자, 다시 앵커 1으로 잡아주시면, 자, 130 위치의 디멘전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소수점을, 자, 떨어뜨리면, 자, 이렇게 탑뷰 입장에 뷰 생성 작업이, 자, 끝이 나고요. 탑뷰 입장에서는 중심선 표현을, 자, 했네요. 라인으로, 이렇게 중심선.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선 종류와 색상을, 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요수 중심선은 픽스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탑뷰. 자, 작업이 완료됐으면 탑뷰 작업 역시 픽스하는 거 잊지 마시고.
뷰의 속성에서 락뷰죠. 락뷰. 그럼 모든 뷰가 지금 락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3차원 작업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필요한 이 섹션 커브에 대한 포인트를 도면상에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로 넘어가서 섹션 BB 커브에 커브는 숨기시고요. 포인트 데이터들만 2번부터 18번까지를 쇼합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우측 면도를 보이도록 커브만 내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커브만 3D 결과물을 숨기시고 자, 이렇게 포인트 결과물만 도면에 내리는 게 가능한지 한번 도면으로 넘어가셔서 자, 정면도를 한번 내려보는 걸로 ZX 평면 선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래서 뷰를 한번 내려보면 포인트 결과물만 자체만 내릴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3D 결과물 보이도록 해서 뷰를 다시 정면도를 내린다라고 해서 ZX 평면을 정의해서 방향을 틀어서 내린 다음 여기서 이제 3D 결과물을 숨기시게 되면은 포인트 데이터만 남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컨트롤 U라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기 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서 Alt Enter 개별 속성으로 3D 포인트를 3D 심벌을 inherit 물려받는 걸로 해서 오케이 진행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데이터들만 뷰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액시스 축을 숨겨 주시고 이 포인트 데이터들만 내린 거를 이제 테이블로 표현하기 위해서 디멘저닝 치수 아이콘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아이콘이 되겠죠. 코오디네이트 디멘전 테이블이라고. 이 포인트를 드래그를 해서 위치는 원점 위치를 찾아서 갑니다. X와 Z값. X와 Y가 아니라 Z로 표현을 해서 OK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Y 이꼬로 100 되는 위치에서 Y 방향 그러니까 Y 이꼬로 마이너스 되는 100이죠. 그죠? 그 방향에서 X와 Z X값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좌측에 커브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라벨을 다 없애버리고 X값과 Z값만 필요하다면 여기를 딜리트 전체 선택으로 요 안에 있는 텍스트 사이즈를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 여기에 가운데에서 가운데 표시로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조금 더 키워 보시면 스페이싱 간격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테이블 작성 완료됐습니다. 테이블 작성만 따로 별도로 컨트롤 X 해서 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엑시스 축은 숨기시고 테이블만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 만들었는 커브 뷰는 숨겨주시면 되겠죠. 숨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를 커브, 섹션 커브 y 이꼬로 마이너스 100mm 하고 적어줍니다. 섹션 커브 y 이꼬로 마이너스 100mm 위치에서 자, 섹션 커브를 만들었다. 자, 그렇게 자, 서식 복사 텍스트와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 텍스트 표의 자, 두께 전체 선택 두께는 조금 줄이는 걸로 자, 그렇게 표현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섹션 커브 됐고요. 이제 가이드 커브 1번과 가이드 커브 2번 생성을 한번 해봅니다. 가이드 커브 1번은 자, 이렇게 정면도 쪽에서 보여지는 자, 커브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자, 테이블 표 락 작업으로 업데이트 자, 걸어주시고 이전에 이 커브도 락 아예 걸어버리겠습니다. 자, 역시 뷰 하나 내리는데요. 가이드 커브 1번 쪽을 쇼해서 자, YZ 평면으로 자, 정면도를 한번 내리겠다 표현을 하고 자, 요 뷰를 이렇게 일단 여기 위치시키고요. 자, 요 뷰에 대해서 3D 와이어프레임을 항상 보이도록 하게 되면 커브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커브에 자, 나타나게 되면 그 커브 안에 포인트 결과물을 자, 쇼하고 커브는 숨겨주고 또 3D도 숨기는 작업으로 자, 진행해서 도면에서 자, 업데이트를 한번 자, 요수도 개별 속성으로 3D 포인트를 자, 항상 내리도록 진행을 하면 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포인트 정보들만 이렇게 또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 정보 값을 자, 여기에 원점도 중복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진은 선택해서 하이드 시켜버립니다. 자, 요거를 포인트 테이블을 만드는 걸로 드래그해서 자, 좌표가 YZ입니다. YZ 앞에가 Y 뒤쪽은 Z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표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요 테이블을 포인트 테이블을 오려두기를 해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그 뷰의 작업축은 숨기시고 컨트롤 V를 진행합니다. 자, 요건 하이드 해주시고 자, 요 테이블에 서식을 복사가 되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서식 복사. 자, 서식 복사는 자, 가운데 정렬 서식 복사가 된 듯 한데요. 줄간격, 자간격, 자, 그리고 자, 정렬 요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이드 커브 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사해서 가이드 커브 01 자, 이렇게 위쪽에 지치계시고 자, 이제 마지막 가이드 커브 2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 위치는 적당히 좀 옮기고 난 다음 자, 락 올리겠습니다.
자, 이전 뷰도 속성 들어가서 락뷰 처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가이드 커브 2번 쪽은 탑뷰 입장에서 자, 진행된 건데요. 자, 탑뷰 입장의 뷰를 하나 일단 내리겠습니다. 파트 바디 3D 보이게 하고요. 가이드 커브 2번 쇼. 자, 2번 보이게 했습니다. 자, 포인트도 먼저 보이게 진행합니다. 자, 자, 반대 방향으로 내려져 버렸네요. 자, 일단 뷰 3D로 가서 자, 표현해야 될 거. 포인트들 쇼하고 커브는 숨기고 자, 그래 놓고 자, 정면도 한번 내려보는데요. 자, XY 위쪽에서 바라보는 건데 방향을 좀 틀어서 탑뷰 입장으로 마친 후에 자, Alt Enter 포인트를 3차원 형상에 자, 포인트를 물려받는 걸로 자, 진행하고요. 3D로 가서는 3차원 결과물, 솔리드 결과를 숨겨주시게 되면 자, 컨트롤 U 포인트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작업축은 숨기시고 또 여기에 Alt 키 눌러서 중복된 오리진 원점은 하이드 작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요 커브, 요 포인트 데이터들만 이제 가지고 와서 자, 드래그를 해서 포인트 코디네이트 디멘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자, 요거는 테이블이 XY로 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해서 자, 옆에다가 자, 위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테이블은 컨트롤 X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작업축을 숨긴 상태에서 붙여줍니다. 자, 요 뷰는 숨겨주시고, 자, 요 테이블 자체 서식 복사로 옆에 있는 자, 자가는 조정이 됐죠. 하지만 테이블 크기는 직접 조정을 자, 해야 됩니다. 직접 간격도 좀 더 넓혀 주시고요. 그리고 셀 내에서 정렬 상태도 직접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락된 상태죠.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주시고요. 자, 여기는 가이드 커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형상을 우리가 3D에서 만든 포인트 데이터를 2D 도면 작업에서 가지고 와서 자, 어떻게 테이블화 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도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 하단 노트랑 작성을 끝으로 작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요 뷰에 대한 자, 작업축은 숨기고, 노트 작성 들어갑니다. 노트 첫 번째, 센터 라인에 대해서 대칭 형상인 자, 이렇게 작업 들어갑니다. 자, Alt Enter 서식 복사는 스페이싱이 25면서 글자 크기는 한 치수 키우고 자, 텍스트에는 프레임 삽입을 하고요. 라인 스페이싱은 2번으로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성됐다면 저장을 먼저 진행하고 PDF 문서 파일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위치 찾아 들어갑니다.
GSD 페이지로 들어가야 돼. GSD, 자, 페이지 1번에 3번. 자, 기존의 파일에 덮어 쓰고요. 자, 도면 역시 GSD 페이지 첫 번째의 예제 3번으로 저장을 진행토록 하고요. 자, 다음은 문서 파일로 타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문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자, 현재 지금 이 문서는 디테일 시트 때문에 파일이 시트 문서 파일이 좀 많이 생성이 됐겠네요. 자, 시트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 시트가 굉장히 많죠. 일단 먼저 한번 도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비교 먼저 해보겠습니다. 탑뷰부터 확인합니다. 치수 7개, 원점 텍스트 축 됐고요. 섹션 단면 3개 됐고요. 정면도 치수 4개, 3개, 4개, 커브 그리고 됐습니다. 콜아웃 라인 작업됐고요. 자, 오른쪽 뷰 우측면도 됐습니다. 억질러리 뷰 작업축 YZ, 자, 억질러리 뷰 표현됐고요. 노트란과 포인트 테이블 정보 1, 2 섹션 커브 됐습니다. 자, 카티아 작업창, 그러면 디테일 시트는 삭제해 주시고 본 도면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작업한 도면은 서피스 세 번째 예제로 서피스를 생성할 당시의 포인트 데이터를 도면에 표현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